자, 세 번째 수업 주제 확인합니다. 여성의 심리를 노리는 사기. 양소영 변호사님께서 얼른 강연을 하고 싶으셔서 또 나와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좀 너무 해주실까요? 빨리 나왔군요. 네. 이제 무릎도 이제 우리가 보호했고 허리도 보호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좀 한번 보호를 아이고, 주머니 해볼까요? 보호해야죠. 안 빠져나가야 앞으로 병원 가려면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노리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기라는 게 다른 세상 얘기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저는 안 나는 안 해요. 당해, 난 나는 안 당할 당해. 건데. 저 안 당해요. 네. 그러면은 좋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피해자분들을 만나 보면요. 오히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신중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러면은 사기범들이 노리는 것은 지능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심리를 많이 노리는 것 같아요. 심리. 특히 여성들의 심리적인 특징을 노리는 사기 유형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오늘 잘 강의 들어두시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기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 중에 첫 번째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 심리적인 특징. 여성들은요, 풍부한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보호 본능이 강해요. 실험이 있었는데 주사 바늘을 찌르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여성과 남성이 그 통증이었을 때 같이 공감되는 것이 여성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픈 것만 봐도 우리는 드라마 보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감 능력이 다른 거죠. 우리 남편은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 우리는 또 애들이 엄마 하면 이미 슈퍼맨 날개 나와서 달려가잖아요. 저희 애가 수영장에 빠졌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구하러 달려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나도 수영을 못했지. 근데 우리는 일단 달려가고 본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죠. 이런 여성들의 평균적인 빨리 공감하고 보호 본능을 느끼는 것을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사기꾼들은. 그래서 보면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애가 아프다, 다쳤다, 부모님이 병원에 계신다. 주로 이런 멘트를 여성들에겐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멘트들이 남성한테는 잘 안 통하는데 여성한테는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뭐 납치 협박을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여성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드리면 60대 여성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는데 출근하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사고가 났어라고 전화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다른 남성이 받더니 지금 말이에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 안 하면 아드님 형사처벌됩니다. 지금 피해자가 병원에 가가지고 합의금을 다행히 주면은 이거 고소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어머 어떡해요? 일단 1,000만 원 얼마예요? 1,000만 원에서 계좌하고 송금 버튼을 딱 눌렀는데 누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 목소리가 맞나? 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순간에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아들이 큰일 난 것 같아서 얼른 이렇게 했는데 아들 목소리가 근데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당황하면은 약간 이런 목소리가 조금 흐려지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제대로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 목소리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라고 하면은 진짜 아들처럼 네, 느껴지는. 그래서 남성들 목소리가 대부분 비슷하니까 그리고 또 요새는 목소리 뭐 흉내내고 위조하고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법에서 교묘하게 이용이 되기도 하지만 더 큰 거는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여성들은 공감 능력이 아들이 일단 다쳤다고 하면은 엄마는 일단 심장이 내려앉잖아요. 그다음에 도와달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아들 전과자 되면 안 되니까 송금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누른다는 거죠. 야, 진짜 근데 송금 버튼을 진짜 누르면 안 되지만은 만약에 네. 눌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돈을 보내면 이 순간 내가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빨리 아들한테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인에게 돈을 송금을 했으면 지급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요청을 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고 바로 그래도 안 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2 금감원은 1332니까요. 여기 피해 사실 신고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처법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사실 사기라는 게 100번 안 당하더라도 한 번 당하면은 그게 크게 맞아.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당했다고 내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안 당했으면 진짜 아직 나한테 안 온 맞아요, 거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들은 관계를 되게 중요시해요. 관계. 네. 그리고 웬만하면 갈등을 좀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친구가 되게 중요하고 같이 수다 떠는 사람이 중요하고 산책할 때도 우리는 같이 나가야 돼요. 이런 걸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해요.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이 찌고 싶어서 찌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친절하게 주셨는데 다 먹어야지. 싹싹 비워야지. 그 음식을 했으면 남기면 버리면 아깝잖아요. 해야지. 우리는 이런 거를 피하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남의 그래서- 줄 걸로 이제 더 많이 해야지 또 해서 네. 줘야지. 그것까지 신경 쓰잖아요. 다. 그 전화를 받았는데 고객님 오늘 뭘 위해서 고객님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가 나서 알려드려요. 이러면 우리는 어때요? 가야지. 그러죠. 우리는 거절을 못해. 끝까지 또 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전화를 끊으면은 그 다음에 날 너무 예의 없게 보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오히려 더 걱정을 한단 말이죠. 진짜 저는 고객님 하자마자 끊거든요. 근데 아내는 계속 이걸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네. 내가 이 사람도 지금 이게 돈 벌라고 일하는 건데 그냥 내가 매섭게 끊으면은 이 사람 또 일 딱 못 받잖아. 그러니까요. 걱정하는 거지. 난 다른 사람 빨리 찾아야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일을 하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회의 중이어서 끊을게요. 딱 끊어놓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양소영 변호사 굉장히 박절하게 끊었다고 사람이 SNS에 댓글 올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런 거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관계가 끊어질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요새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면은 엄마들이 대부분 혼자 집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보시는 60대, 70대 어머님들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누가 교회를 나가는데 어디 모임을 가는데 젊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친절하게 해줘. 어머님 뭐 이거 하면 아이고 내 새끼보다 낫네.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젊은 남자가 이렇게 잘해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럼요. 예. 삶의 기쁨이 없죠. 네. 누구든 친절하게 하면 마음이 열리는 법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박철규 아나운서처럼 이쁜 사람이 어머님한테 싹싹하게 해주는데 어머니 요새 허리 아프시죠? 요번에 왕준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이거 먹으면 굉장히 좋대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먹었는데 정말 좋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철규 아나운서 카메라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 혹할 것 같아. 어머니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허리에 그렇게 좋대요. 제가 먹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거 사드렸어. 어때요? 뭔가 혹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39,900원이에요. 네. 이렇게. 근데 박철규 아나운서가 근데요 이거 제 친구가 팠는데요 제 친구한테 이거 사면은요 조금 더 싸게 해주시고 몇 개 더 준대요. 그러면 거기에 주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은 샀어요. 거절하지 못했는데. 그래갖고 샀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수백만 원어치를 사게 된 거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건강 제품이 심지어 가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지내는 가족들하고 연결이 조금 끊어진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건강 제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이게 많구나. 네.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한다는 게 참 나쁜 짓인 것 같아요. 나쁘다, 나빠. 너무 나빠요. 이거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거?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설명드린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이 건강 제품이 제대로 인증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걸 살 때 누군가한테 그래도 한번 의논을 해보는 거예요. 뭐 저희 딸이 뭐 누구야 엄마 이거 살려는데 어떨까? 그러면은 자식들의 반응이 대부분 엄마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그때 딱 끊어야 되는 건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있으신 분들은 지인하고만 한 번만 논의를 해도 내가 정신을 차릴 텐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바로 그냥 결정을 하고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거 잠깐만 좀 생각해 볼게. 자녀들하고 의논해 볼게. 남편하고 의논하고 내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로 시간만 벌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내가 필요하면 연락할게.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할게. 라고만 얘기를 해줘도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관계가 끊어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질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여성들이 훨씬 많이 한다는 거. 그게 공략당하는 지점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해서 끊어질 놈이면은 내 인생에 필요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중시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여성의 성향을 이용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게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도 생각조차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 친구 내가 물건 하나 팔아줬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범죄일 수 있고 하니까 맞아요. 주변의 네. 가족들, 지인들과 꼭 상의하시면서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 박철기 아나운서가 39,900원이라고 했는데 한 번까지는 속을 수 있지만 이게 이어지면 반드시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성들의 심리적 특징으로요. 사람을 잘 믿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머님들은 특히나 이제 가정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애 키우면서 다른 사람 속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속여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타인도 굳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까? 저 사람이 굳이 나에게 할까? 내가 오히려 뭐라고. 그죠. 오히려 내가 의심하는 게 죄송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은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작동한다는 이런 심리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선의를 가지고 했을 것이다. 그럼요. 악의는 없을 것이다라고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전화를 하면 대부분 이런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인가요? 소영아 있잖아, 내가 얼마 전에 온라인에서 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하러 갔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야, 그분이 자료도 엄청 많이 주고 진짜 많이 투자에 성공한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믿게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 모임에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소수로 투자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인 거죠. 근데 그 사이에는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자료도 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감동도 되고 나한테 저 자료를 줘가지고 나 잘 살라고 해주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의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선생님인데. 그럼요. 고마워해야지.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소수 투자자라고 끼워졌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듣고 소수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3천만 원을 날린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잘 연락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되냐? 제발 원금만이라도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내가 의리돼서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관계를 쌓고 그 다음에 이 관계 안에서 뭔가 투자에 제안을 하면서 특혜를 줄 것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버릇을 좀 가져봐야 된다. 그러게요. 아유 요새 막 주식이다 투자다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런 사기 피해가 많잖아요. 예, 진짜 네. 이런 거는 또 112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게 왜 도움이 되냐면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겠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실제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요. 뭐 해외에 뭐 이런 갈 거나 이상한 계좌를 쓰곤 하는데 일단 그래도 이런 피해 사실이 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또 특징 하나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나도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신고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게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있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심리를 이용한 그리고 사기. 이게 투자와 관련한 것들은요. 제대로 된 투자 자문사인지 등록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신고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등록된 것인가 그다음에 이 사람의 자격증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어떤
어떤 심리를 이용한 사기가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오늘도 이제 이렇게 나오셨지만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자식들한테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래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뭔가 좀 벌어서 의지 안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요 마음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게 부업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업 사기가 부업 뭐예요? 사기. 이것도 사기예요? 네, 요새 이제 SNS나 이런 데에서 뭐 조금만 하시면 뭐 여기서 뭐 저기만 몇 개만 도와주시면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 뭐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자 왔어요, 저. 네, 소액 알바 뭐 이렇게 문자 많이 와요. 네. 예. 그래서 SNS에 뭐 후기만 올려줘도 몇 개만 해줘도 뭐 얼마를 드겠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걸 시작하다 보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비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거 하려면은 좀 보증금이 필요해요. 에이 돈 버시려면은 이 정도 투자는 하셔야죠. 이러면 또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안 하고 내가 돈을 버는데 뭐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의료 이거를 내야 된다던가 보증금을 묻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버는 돈보다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아서 실제로 이게 한 사람이면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모아보면 이게 많이 됐어요. 부업 사기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체크리스트를 해봤어요. 네. 자,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가, 그죠? 그다음에 특정 계좌로 자꾸 입금을 요구하는가, 그다음 단순한 일인데 수익이 지나치게 높은가. 이 사람들은 주로 텔레그램이나 뭐 문자 등을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직접 연락을 안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업 사기가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들으면서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안에 돈을 보내야 그동안 넣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지인들에게 이미 돈을 많이 빌렸는데 본인은 자꾸 아니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아내를 어떻게 뭐 막을 수도 없고 인간관계 막을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손해를 확정짓는 걸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을 찾기 위해서 또 돈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래서 아내분하고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서 이건 난 손해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다시 메꿀 수가 있으니 더 이상 하는 건 하지 말자. 우리 꼭 부자 안 돼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잘 설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속았냐 화내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겠네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이제 피해가고 싶은 심리가 감추고 싶은 심리가 이게 작동이 심리가 있어서 되니까요. 그런 걸 이용했네요. 맞아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를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듬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기 수법과 또 피해 예방하는 방법 잘 들으셨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수영 변호사님의 수업이었습니다.